반갑습니다. 소통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소통의 달인, 소통의 기술자 고다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 때문에 이 방 안에 강의실에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씨름하는 선수들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사소통에도 기술을 쓰면 훨씬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오늘의 기술 4가지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가 말만 잘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표정과 음성과 제스처, 자, 요런 게 들어가야만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그다음 쿠션 압박.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죠. 근데 쿠션을 깔고 앉으면 등도 편하고 엉덩이도 편하죠. 자, 우리 말에도 쿠션을 깔면 훨씬 이 화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남의 얘기를 공감해 주는 거. 자, 요게 바로 오늘의 기술 4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 기술 4가지를 써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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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소통할 소에 통할 통자, 막힘없이 흐르는 거. 말이 막힘없이 막히지 아니하고 통하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자, 다른 거는 우리가 혼자서 독학도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만큼은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그죠? 혼자만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자, 태어났어요. 맨 먼저 누구와의 인간관계?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친구를 통해 친구라는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속에서 조직원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이라는 또 조직에서 또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아서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쯤에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내 옆에 배우자 이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친구와 저때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나이가 같아서 같은 학교를 다녀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친구는 소통이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같아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말이 통하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통하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바로 의사소통이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이 의사소통 전달은 바로 언어와 비언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등을 상대방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에는 반갑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음성. 자, 내용만 얘기했을 때하고 음성을 약간 올리니까 어때요? 훨씬 더 정말 반가워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언어가 들어가면, 비언어가 들어가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훨씬 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데도 이 비언어가 들어가면 어머, 상대방이 나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구나. 자, 늦게 들어오면서라도 말은 못하지만 다 왔어요. 이게 웃으면서 정말 손 한 번만 액션을 이렇게 취해줘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는 훨씬 다르다. 자, 그러면은 비언어는 뭐일까? 바로 우리가 얼굴 표정. 예. 집에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요, 표정을 보면은 알죠?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딸의 감정, 그죠? 우리 집에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스처 정말 필요하죠. 이거 이렇게만 해도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 얘기할 때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은 아, 내 얘기를 진짜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정에는 보편적으로 7가지 표정이 있지만 우리의 얼굴 근육을 조합을 했더니 10,000가지가 넘더랍니다. 10,000가지가. 그래서 표정은 칭찬만큼이나 상대를 춤추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표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표정은 어떻게 짓나?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말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 기분 나쁜 표정을 여기 와서 우리가 꼭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서 내가 기분이 좀 속상하고 안 좋더라도 들어오면서는 반갑습니다. 그냥 살짝 미소만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래서 표정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인위적으로 그래 여기 분위기를 생각해서 내 기분 조금 접어두고 내가 표정을 밝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자, 제스처 정말 중요하죠. 자, 따봉입니다. 며느리가 집에 생일날 밥상을 차려가지고 어머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따봉! 예, 굳이 정말 다른 말 굳이 안 해도 음식을 먹으면서 부인이 음식을 오늘은 갈비찜을 냈어요. 근데 남편이 먹으면서 야 정말 밖에서 사 먹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와이프 음식 하나면은 기똥차. 부인이 맛이 어때요? 이렇게 뭐라 맛이 어떠기면 그 맛이 중요해. 그렇게 하면은 애써 시장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죠? 없죠. 근데 딱 식사하면서 야 그냥 오늘 반찬 국을 하나 뭐 갈치국을 끓였다. 야 진짜 우리 와이프 이 비린내나는 생선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건 저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게 쫙쫙 이렇게 하면은 밥상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비언어를 가장 많이 쓸 때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손자 손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무뚝뚝했던 할아버지가 손자만 보면 얼굴이 미소 뜨면서 쓰다듬어주고 볼 만져주고 안아주고 할머니는 더 하잖아. 어구 내 새끼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그 코맹맹이가 그 콧소리가 들어본 적도 없던 콧소리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근엄했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봤을 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딸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저 집의 아방은 딸 바보라. 왜 딸 바보라는 말이 생길까요? 딸과 그만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딸 바보라이 자, 이거는 그만큼 아빠가 엄마보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죠? 그런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해서. 그냥 이제는 라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긴 안 돼. 예. 우리는 밥상에서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큰 소리도 내면 안 된다. 그냥 묵묵히 밥만 먹어야 된다 했지만 요즘 밥상머리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밥상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큰 대화가 안 되다. 엄마 음식 최고. 뭐 거기에서 밖에서 있었던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를 우리 사랑하는 손자한테 하듯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났을 때 뭐 여러분들 모임에 갔을 때 저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태도 변화는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5가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딱 봐도 반듯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예의 있고 공손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데 태도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건방지다.
이 사람은 거고 상대 못하겠네. 이런 감정이 안에서 들면서 이런 사람을 앞에 놓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을까요? 네, 나는 이 사람한테 요 얘기만 하려고 갔는데 요 얘기마저도 안 하고 싶어요. 이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눈 맞춤.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무거운 정적이 흐를 때 있잖아요. 예, 막 뭔가 얘기를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 뭔가 어색하고 막 정적이 흐를 때는 오늘 언니 의상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 그죠? 그러면은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물꼬를 트는 거잖아. 나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게 그 대화가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고 온 소품을 보면서 언니 가방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또 그 가방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누가 선물해 줬어? 이거 들고 다니니까 가벼워서 좋아. 자, 이렇게 하면서 상대와 이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말이라는 거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자 있니? 말려는 거 보미니? 주는 것이 미와. 짜이는니 다 잘내낭니 저희 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말을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긍정의 언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악수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통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나랑만 안 해. 그럼 무시당한다는 기분도 들죠. 또 그리고 이 악수에도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 뭐 지도자들끼리도 만나면 맨 처음 하는 게 이 악수잖아요. 근데 이 악수도 소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수에 매너가 있다고 하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은 기다렸다가 여성의 손을 잡는 게 이게 매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장자가 먼저, 연소자가 좀 그죠.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연장자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밑에 사람은 기다렸다가 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상급자가 먼저, 그러면 하급자는 기다렸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그리고 선배가 먼저 할 때까지, 선배가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쿠션 화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쿠션 화법입니다. 자, 그러면 쿠션 화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 앞에 실례합니다만, 자, 바로 오늘 이분을 만났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례합니다만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앞에다가 실례합니다만을 붙여주면 훨씬 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참 공손하게 물어보신다. 참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시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실례합니다만이라는 쿠션을 하나 대화하기 전에 깔아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만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몸에 안 좋은 거 그거 먹지 맙소게. 몸에 안 좋은 거라 먹지 마.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카페인이 낮은 차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구가. 예. 그러면 개미 뭐해서 한번 줘봐봐 개미. 자, 요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치는 거랑 요렇게 나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났습니다. 계단으로 가세요. 자, 이런 것보다는 불편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수리 중입니다. 급하신 거면 잠시 계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네, 계단 올라가면서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근데 요렇게 말하면은 수리 끝날 때까지 빨리 고치라고, 언제 되냐고 옆에서 재촉을 하거나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음성, 아까 얘기 들었죠. 제스처. 불편하시겠지만, 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잠시 수리 중입니다. 급하신 거면은 잠시 요 계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예, 부탁하는 거지만은 굉장히 상대방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죄송합니다만, 자, 엄마가 딸한테 보통 하잖아요. 딸이 편하니까. 우리 딸 찜질방 같이 가자 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저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서운해. 요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죄송한데 나 일정 한번 조율해보고 말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같이 안 가도 좋아. 생각해보겠다고 하잖아. 근데 바로 노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 그렇잖아. 친구들 야 내일 저기 나랑 같이 우리 숲길 갈까? 바로 나 내일 안 돼. 나 시간 어서 요렇게 얘기하는 거고 못 갈지라도 야 나한테 이런 전화 줘서 너무 고맙다. 나 죄송하지만이 나 조금만 기다려 볼래. 내일 원래 약속은 있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전화할게. 설령 못 가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마음. 내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전화를 잘했네 하는 기분은 들잖아, 적어도. 그런데 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 괜히 전화해줬죠, 걔. 난 자기 생각해, 해신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완전히 나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쿠션을 깔고 말을 하자.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 참석할 건지 바로 알려주세요. 자, 이것보다는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될 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대답을 듣지 말고 요렇게 바쁘시겠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늦어져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 번 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를 2번이나 얘기하는데 윽박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차가 밀려서 저 좀 늦게 도착합니다. 니만 제주도 사람이시냐? 네. 바로 그 얘기 나와요. 일찍 나서서 아주 이 시간에 차 밀리는 거 한두 번이가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죄송합니다 할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 제스처와 음성이 중요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핑계를 차가 밀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10분 정도 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도 진정이 되잖아요. 예쁜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나 어디 가보면은 차를 주차장은 좁은데 차가 많아요. 그러면은 같은 일행이기 때문에 막 차를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차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 번거롭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번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얘기하면 차 빼주러 가면서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죠. 자 친구야 나 짐이 너무 많아 나 좀 도와줘. 바로 도와줘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차 있는 데까지만 내가 같이 들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어느 친구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에다가 이 쿠션 화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고개가 점점 많이 저한테 절을 하고 계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이제 아빠들이 보통 밥 먹고 나서 TV 보면서 그러잖아. 이거 키면서 커피! 딸 커피! 우리 어머니 커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럴 때라도 저 미안하지만 이래 오면 커피 한 잔 타다 주면 안 돼, 카이? 그래도 약간 그럴 땐 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 어느 딸이, 어느 부인이 커피를 안 타다 드리겠습니까? 그냥 리모컨만 들으면 커피! 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미안하지만 이래 오면 커피 한 잔 타다 주면 안 돼, 카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가 난 저 사람 말에 반대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상대방을 웃자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사람도 존중하게 되고 내 의견도 상대방이 듣게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얼토당토 이게 아니라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경청입니다. 경청할 때 정말 중요해. 집중해야 돼. 오늘 만나서 내가 얘한테 무슨 고민을 얘기했어. 그래서 3일 후에 만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오면은 이 아이는 나는 분명히 이 아이한테 3일 전에 만나가지고 내 고민을 상담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너 나한테 언제 그 얘기해? 요렇게 나오면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았구나. 내 얘기를 무시했구나. 집중하지 않았구나. 대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표현. 우리가 그 표현에도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은 이 경청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상대방이 나 부부입니다. 나 오늘 고를 말 있어. 할 말 있어. 그러면은 막 나가긴 나가야 되고 바빠 빨리 시간 내서 빨리 말해. 그러면은 말하고 싶겠어요? 절대 얘기 못합니다. 이건 추궁당하는 거잖아. 네,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고 추궁당하는 거잖아요. 자, 요럴 때도 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마. 자, 정말 요 아이 때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할머니한테 얘기를 할 때는 할머니는 무한이거든. 이 얘기를 얘가 3시간 하든 4시간 다 들어줄 마음이 돼 있거든. 근데 엄마 얘기할 때 보통 요즘 엄마들은 설거지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뭐를 만지면서 엄마 드럼심에 고르라. 엄마 고람심에 들으라.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합니다. 그럼 또 아빠한테 찾아가요. 일단은 엄마가 막히면 이제 아빠한테 가요. 아빠는 더하잖아. 어멍신이가 고르라게. 예, 좀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저러나. 늦게 내면 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모임에 가서 이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아주머니들이 나가 먼저 얘기해줘. 야,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먼저 들어. 내 얘기 먼저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머, 내가 먼저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얘가 이런 마음인지도 모르고 어머,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 일단은 처음에 너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하면 배려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차례가 되면은 어머, 내가 먼저 이 얘기를 했더라면은 내가 조금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줬겠네. 어머,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줄 몰랐네. 참 이분 좋으신 분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주고 더 많은 위로를 해주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의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됐든 대화가 됐든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할 때도 그 사람이 막 그냥 경청을 잘하면야 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이 요것만 얘기하지 근데 이것까지 다 얘기해줘.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비밀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막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가면 막 너만 알라이 막 다 골아주잖아. 요거는 살짝 비유를 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을 잘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거를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얘기를 꺼냅니다. 정직하게. 내가 경청을 잘하면 그 사람은 정직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요거는 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좋은 사람인지 몰랐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협상이 됐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내 얘기를 하면은 훨씬 소통에 유난해진다. 자, 네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공감. 공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주면은 이게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이것이 제대로 된 공감이에요. 언니 요즘 내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폐업할까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잘 생각했저게 취업을 하게 맨날 갈 때마다 광고비 손님도 하나도 없고 아유 요새는 온라인으로 쇼핑 다 하고 야 취업을 하게 요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더 부하가 납니다. 야 이런 내가 이거를 막 취업을 망하길 바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어머 네가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네가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요즘 이렇게 세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해서 가게에 많이 타격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입장이 그렇잖아요. 진짜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지하상가가 됐든 뭐 제주도에는 백화점은 없지만은 저도 요번에 땡땡 큰 마트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즘 세태가 온라인으로 쇼핑하다 보니까 너 역시도 타격이 있었겠구나. 현실적으로 걔가 진짜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한 번씩은 질문을 내고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상대방, 야, 이 진짜 나 얘기 잘 들어좀 쪼개. 야, 이 진짜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옆에 있는 친구가, 요즘 잇몸이 안 좋은지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아이고, 받아들이라게. 니만 겪는 게 아니고, 난 더 햄쪄. 나 이빨 3개나 뽑아. 네. 친구가 치아가 아파서 잇몸이 불편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요럴 게 아니라 요럴 때는 그러셨군요. 경했구나. 아무래도 잇몸이 아프면 음식 먹기가 조금 불편해지게 그 사람 입장이 이거거든. 아까 처음에 한 얘기는 완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미만 경염시냐? 아이고 우리 친구니 이빨 몽딱 임플란트로 고쳤저게 넌 아무것도 아니여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경했구나.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중에 친구와 공감의 마지막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한번 이렇게 어깨를 만져준다든지 한번 포옹을 해준다든지 이게 바로 비언어의 어떤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남녀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세대 간의 소통도 필요해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여자들은 이유 없이 막 웃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내일 해도 또 웃어요. 근데 남자는 오늘도 안 웃고 내일도 안 웃어요. 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아요. 여자는 정말 못 살아 힘들어 죽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다 보면 옷구덩이 잊어버려. 나가 이 좋은 세상을 무사 죽는 이게 남자하고 여자. 남자는 그러니까 화를 돋우면 안 돼. 즉흥적이다. 즉흥적으로 실행을 한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의 주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너무 다양해. 그래서 이 친구도 이걸 배우고 싶어 해.
그러면 친구하고 요 기능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이거 배워주기도 하고면 어떤 공동의 주제. 요즘 있잖아. 막 70대 이상이 되면은 요즘 파크 골프가 그렇게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런 공동의 주제. 이 친구가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쟤는 어디서 사는 게 좋아? 하루에 너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다녀? 이렇게 하다면 공동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70대, 80대도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보다는 호기심. 자, 이거는 뭐냐면 한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잖아요. 근데 40대가 60대는 표현도 잘 안 하고 60대는 경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또 60대는 40대를 보면서 요새 아이들은 전화하는 것보다 매 문자로만 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60대는 요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40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할까? 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어? 어떤 취향? 요즘 유행하는 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60대는 젊었을 때 어떤 오락을 갖고 놀았나요? 제주도에서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호기심으로 다가가면은 훨씬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소통이요, 젊은 아이들은요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한답니다. 전화 오면 덜컥덜컥 겁난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문자도 서툴고 하니까 전화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로 세대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통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문자로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혹시 가능한 시간에 통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내용이 길다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한다고 했으니 통화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통화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상통화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 손지가 너무 보고 싶어.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 자, 그럴 때도 내가 우리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 언제 가능할까? 아니면 지금 영상통화 될 건가? 왜냐면 며느리도 딸도 뭔가 할 수도 있고 집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맨 얼굴을 보여주기 싫을 때도 있고 기분이 영상통화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영상통화 가능할까? 그러면 딸이나 며느리가 이렇게 손자를 이뻐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시간을 주겠죠. 지금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따가 제가 어머니 연락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문자가 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꼭 내가 영상통화나 전화를 해야 될 때는 문자로 먼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시어머님은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해도 되는데 이게 자랑이거든. 바로 전화해도 되는데 꼭 나한테 물어본다게 이건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했잖아요. 소통은 양방향이잖아요. 먼저 다가서면 먼저 행복합니다.